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의 해외여행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강경화 장관이 연신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걸로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껴나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갔다고 할까요? 보통 이제 국정감사 시작할 때 장관들이 나와서 우리 부처는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직접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먼저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이유로 지금 또 잠깐 쉬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는 저 정도 언급이 된 게 전부인데 강 장관이 직접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성실하고 진솔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만큼 아마 이후에 있을 질의에서도 성실하게 응답하는 어떤 이렇게 공방이나 공세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장관이 계속 이렇게 낮은 자세로 사과하면서 이제 답변을 해나가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사과했으면은 이제 이 문제는 더 정쟁화시키지 말고 넘어가야 되나요? 저는 그거 강경화 장관 물론 잘못하긴 했죠. 남편이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고위층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국민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요트 사러 또 미국 간 건 100번 사과해도 맞죠. 근데 이게 블랙홀이 돼서는 안 돼요. 조국, 추미애, 특히 강경화까지 블랙홀이 돼서 일본은 정말 강경화 장관의 인재는 지금 거제도 땅, 남편 이일정 교수의 거제도 토지 매각과 관련된 기사까지도 쓰면서 굉장히 낙마까지도 염두에 둔 기사 필체를 보이던데요. 네, 그런 것도 거제도에 은퇴하고 가려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 물론 그 비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일본 동경에서 열린 반중 쿼드 출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동경에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뺐죠. 우리는 빠졌어요. 일부러 빠졌는지 안 간 건지 뺀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익에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 물론 다뤄야죠. 국정감사 다루고 추미애도 다루고 조국도 다루고 해야 되는데 이게 블랙홀이 돼서 정작 다뤄야 될 걸 안 다루면 안 된다. 지금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섣부르게 중간 역할을 등거리 외교하다가 마키아벨리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위험할 때 중간에 있는 사람, 나중에는 양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고. 그래서 외교부가 진짜 이거를 잘하는 건지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 강경화 장관이 이것도 다뤄야 되는데 사과를 했으면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다른 걸로 좀 중요한 걸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현안보다는 지엽적인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들만 계속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경욱 전 의원도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한 게 있는데 먼저 이 송영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해외여행 자제 권고는 했지만 미국 가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도 지금 워싱턴에 가서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지금 가려고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요트 사서 해외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하고 애국하러 와서 애쓰고 있는 나랑 똑같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날 비난하는 거냐 이런 글을 썼고요. 또 다른 글에서는 우리 아내를 외교장관 시켜줘봐라. 그럼 나는 바로 짐 싸들고 귀국한다. 억대 요트 사러 나온 장관 남편하고 나를 같은 체급으로 비교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요트 사러 온 장관 남편하고 애국하러 온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민경욱 전 의원. 알겠습니다.
최민희죠. 근데 잠깐 얘기 나왔는데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 가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 한인회 초청하는 형식으로요. 예. 신앙 간증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월 종교 말. 행사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10월 27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제 그 미국 한인회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황 대표가 올 거다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렇게 여당의 질타까지 이어지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초부터 확정되지 않았던 일정이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외국 방문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의 가족들이 다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영영 안 갈 순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왜 미국에 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정은 안 갈 거라고 합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여행 문제 또 민경욱 전 의원의 미국행 이게 만약에 논란이 안 됐다면 황 전 대표가 갔을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요. 네, 뭐 미국의 가족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일정으로 이런 목적으로는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게 예. 황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논란이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제 가급적 가지 말라는 여행 자제 공고가 좀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뭐 불효불급한 쉽게 말하면 뭐 비즈니스라든지 또 뭐 학술 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긴박한 사정들이 있으면 금지시킨 건 아니니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가지고서 놀러 가는 거는 비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 뭐 본인이 잘 격리하고 잘 방역을 활동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미묘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금지 규정은 아니고 예.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라는 워낙 엄중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왜냐? 대중들이 보다 수준 높은 기대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가십성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도 좀 가십 정치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가십이에요, 가십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십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SNS가 지금 발달돼 있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또 기사화해서 굉장히 좀 갈등, 정쟁을 좀 부추기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가려고. 그렇지만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니까 본인이 계획을 취소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공동체하고는 좀 따로 노는 그런 지금 의식의 소유자가 아닌가라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특히 이제 부정선거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하태경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그런 정치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들은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도심 8.15에서 했던 집회, 또 개천절 집회 이런 행동과는 결국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인이니까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애국하러 미국 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폭로하고 또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인데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죠. 애국하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윤 대표님?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지금 뭐 시기가 그 국회 작년에 폭력 사태로 지금 재판받고 출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출두하지 않고 미국 간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됐고 또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 출국을 자제해야 되는데 해외 가서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게 뭐가 얼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그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공천 갖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대표적인 게 황교안 대표가 민경욱 의원 공천을 죽었던 걸 2번이나 살려주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저 당이 멀었구나. 이런 이미지를 많이 줬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도 계속 이 황교안이라든지 민경욱 의원이 저런 걸로 자꾸 인구에 회자된다는 게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은 정말 사실에 좀 근거해야 된다. 물론 뭐 황교안하고 민경욱 지금 자유인이긴 하지만
민경욱 의원은 지금 당협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전 대표도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또 대권 후보로 자꾸 예. 나설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전 대표도 그걸 하려면은 종로 예. 당협위원장 계속 맡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지금부터라도 예. 좀 자신부터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부터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잘 못 잡고 경제도 이렇게 엉망인데 이런 거를 고통을 분담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애국하러 간 게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김태일 기자.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의 이 배우자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그냥 여행도 아니고 요트 사러 갔다 이래서 더 비난이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강경화 장관 남편이 구입하려는 요트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2억 있어요. 원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 호화 요트다 막 이런 주장도 제기가 예. 되고 있는 근데 원래 상황입니다. 요트 비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서 현직 요트 클럽 선장이 이걸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예. 중동이나 러시아 부호들은 몇백억짜리 동력 요트로 부를 과시하지만 이 외교부 장관 가족은 1억 4천만 원짜리 30년 된 중고 요트를 구입했다 이런 글인데 예. 그러면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상황 정리하겠다. 도치 주 엔진인 무동력으로 가는 친환경 선박은 호화 요트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예.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이런 호화 요트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지 이제 돛을 달아서 이렇게 항해하는 수준의 그런 요트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호화 요트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를 즐기는 미국이나 유럽인들 시각에서 보면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낡은 중고 요트 정도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레저용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의 그런 요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이렇게 외국을 가고 또 요트를 사러 간 것이 적절하느냐 그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